중학생 때 10년은 몸 팔아서 돈 벌어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면전에서 그냥 진짜? 그냥 진짜 그냥 그 머리채를 잡고 짐승처럼 몇 시간 동안 끌고 다닌다든지. 각자의 삶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술품이다. 오늘은 쇼미더 드로잉 하는 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림 그리고 있는 크리에이터 이모르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정입니다. 컷! 다시 한번. 나 뭐라 그래야 되냐? 그냥 다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사는 정유정입니다. 진짜 끝이에요? 심플하게 가자고. 그러면 직업 정도만 밝히고 하자. 다시 그럴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모델 일을 하다가 지금 속옷 브랜드 CEO가 된 정유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전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은 아는 사이라서 약간 말이 이렇게 존댓말 반말 섞여서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프리랜서 모델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모델이신 거죠? 속옷 모델 많이 했죠. 속옷 모델? 그러면은 주로 타겟이 남자 여자? 근데 시작을 데뷔를 이제 남성 타겟 모델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더 인지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본인이 어떤 뭐 이런 트라우마든 어떤 그런 일련의 힘든 사건들을 실제로 모델 일이나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누군가한테 좀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뭐 인터뷰를 했다거나. 공식적으로 어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예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순간인 거고. 저도 사실 뭐 아는 사이긴 하지만 이렇게 속 얘기를 많이 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서 촬영 빌미로 좀 이야기나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은 어쨌든 쇼미더 드로잉 그림 인터뷰인데 오늘 오시면서 어떤 그림을 좀 그려보실지 구상하신 게 있나요? 아까 얘기했던 게 남들이 몰랐으면 하는데 부분을 지금 그게 올라오더라도 그래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겼다고 했잖아. 그걸 좀 그려보고 싶어. 이렇게 안고 있는 과거의 나를?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안고 있는 안고 있는 거?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쇼미더 드로잉은 게스트 중심 그림이기 때문에 한번 주도적으로 스케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어. 머리가 지금 굉장히 길고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리네. 엄청 시원시원하게. 밖은 막 종이를 찢었으면 좋겠어. 여기도 난리 났어. 안아주면서 밖에서 이렇게 지켜주는 거. 그러면은 일단 다시 이야기로 넘어와서 어쨌든 궁금한 거는 성장 과정을 이제 들어보고 싶은데, 내가 어디부터 풀어야 될지 되게 어렵다. 가정 환경이 좀 그냥 좀 평범한 가정 환경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닌가. 예를 들어 평범하지 않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든지 내가 입양됐다든지 아니면 뭐 친족에게 어떤 폭행을 당했다든지, 그게 평범하지 않은 거라면, 그런 거라면 평범한 게 맞아. 근데 평범한 거 안에서 거의 최악이었다고 나는 생각해. 가령? 친자식이 맞는데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근데도 엄청나게 때리고 욕을 하니까 늘 그랬어. 나는 그래서 원래 모든 부모님이 아이를 이렇게 개패듯이 패면서 욕을 하고 키우는 줄 알았어. 원래 아이는 다 그렇게 크는 줄 알았어. 원래 양측 다? 다. 다? 그러니까 차라리 뭐 아빠는 때리고 엄마는 예뻐해 주다든지 엄마가 알코올 중독이고 우울이었는데 아빠는 좀 정상이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다. 근데 단데 한쪽은 이런 방식이고 한쪽은 저런 방식으로. 그래서 거의 콤비네이션. 그런 면에서는 팀플이 굉장히 훌륭하게 잘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지. 물건으로도 때리고. 취해서 때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맨정신이. 맨정신은? 술을 마시는 부모님도 아니야, 심지어. 심지어? 술을 마시면 술을 미워하면 되잖아. 부모님이 좋은 분인데 술이 그렇게 내가 합리화로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그게 아니야. 그냥 하다못해 내가 좀 엇나갔었다든지 그런 거였으면은 그때 좀 담배 피다 혼났어 이런 거라도 난 술, 담배 엇나가고 뭐 가출하고 이래본 적도 없어. 그럼 뭐지? 진짜 성격이 괴팍하셨던 그런 건가?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정신적으로 안 좋으셔서 그걸 나한테 풀었던 것 같아. 첫째한테. 그 샌드백, 인간 샌드백. 본인의 힘듦을 이제 그치. 폭력성으로 이제 누군가에게 근데 표출하는. 언어 폭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언어 폭력. 기억나는 한마디라도 있어요? 이거 좀 심각한데? 해주세요. 어떤 정도의 수위를 어느 폭력을 하신 거예요? 그치. 가장 세지 않았을까 중에 떠올려보면 중학생 때 10년은 몸 팔아서 돈 벌어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면전에서 그냥 진짜? 그냥 진짜 그냥 그 머리채를 잡고 짐승처럼 몇 시간 동안 끌고 다닌다든지, 공부하면 돈 벌어오라고 때리고, 알바해서 돈 벌어오면 공부하라고 때리고 욕하고, 집 정리하면 쓸데없는 짓 한다고 또 혼나고, 뭘 해도 그냥 내가 숨만 쉬고 내가 숨 쉬는 거 자체가 문제인가? 그런
적도 없고 어느 정도냐면 근데 막 욕해도 되나? 상관없어요. 뭐 삐처리해도 되지. 그러니까 나를 왜 그렇게 그랬는지 모르겠어. 기대가 컸던 샌드백이라고 생각하는데 와서 얘기를 해. 와서 이제 10년이 영문대도 못 간 주제에 나는 무조건 스카이를 가야 되는 애였어. 이유는 없어. 그런 대접을 해준 적도 없어. 뭐 비싼 과외를 이런 것도 없고 근데 그냥 가야 돼. 영문대를 못 간 녀석이 뭐래요? 영문대도 못 간 주제에 살아있어서 쪽팔리다고 죽어버렸으면 친구들한테 큰 딸년 뒤져가지고 나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미친년이 안 죽고 숨 붙어 있어가지고 쪽팔리게 만든다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그냥 낮에 맨정신에 그냥 와서 막 웃으면서 화내면서 막 해. 그냥 한 번은 호텔 알바라고 중고등학생 때 호텔 정찬에서 썼던 수많은 포크와 나이프와 접시를 애들끼리 다 해가지고 부엌에서 쪼그려 앉아서 씻는 일이 있었거든. 주말에 하고 왔는데 어디 갔다 이제 기어 들어오냐. 그래서 호텔 알바에서 접시 닦고 왔다 그랬더니 호텔 알바라는 게 세상에 있을 리가 없다. 호텔 가서 몸 팔고 왔지 씹나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그냥 뭐든지 그냥. 학교 생활은 적응을 잘했어요? 절대 못했지. 아, 나는 그래? 사람들이랑 다가가는 방법도 모르고 남이 나를 나쁘게 대했을 때 그것이 부당하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 부모가 나를 그렇게 대하니까 나는 이 말이 너무 해주고 싶어. 부모가 나를 너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대하면 원래 그러는 줄 알거든. 뭐 나중에 학교 가니까 뭐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고 뭐 막말로 교회 안 다녀도 아는 노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 있잖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삶이 뭔지도 몰라. 그런 상태에서 학교를 가게 됐는데 이제 학교에는 의뢰 사소한 걸로도 따돌리기도 하고 사소한 걸로도 웃음거리가 되잖아. 그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학기 초에 어떤 서열이나 아이들 간의 어떤 것들이 암묵적으로 정해지고 그게 좀 나중에 갈수록 고착화되잖아.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굉장히 언제나 너무나 당연한 패배자였던 거지. 그래서 누가 나를 때리고 괴롭히고 조롱하고 그래도 화를 낼 줄도 몰랐고 기분이 나빠도 이 기분이 나쁜 감정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왜냐면 나는 언제나 가정에서 그거보다 더 나쁜 대우를 받고 살았으니까. 모델 하기 전에는 무슨 일 했었어요? 그냥 대학생이고 인턴으로 선생님하고 어디 학교에서? 아니 그냥 학원 초딩들 주로 가르쳤어. 아무튼 그런 일들을 했었다가 선생님이 될까 이랬다가 기획자도 생각했다가 근데 그게 다 안 되면서 하고 있던 일도 전부 다 그만둬버리고 내가 나한테 시간을 줬었던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니까 단 한 번도 없는 거야. 백 쌓고 막 그랬었거든.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내가 나를 위해서 해보고 싶었던 거 한 번만 딱 1년만 나한테 내가 선물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그때 죽고 싶었거든. 죽지 말고 그냥 하나만 해보자. 그거 하고 죽어도 되지 않겠어? 이랬는데 그러면서 휴학하고 사진을 찍게 된 게 그 데뷔가 됐지. 그때 그게 맥심이야? 그치. 아 그게 맥심이었구나. 그치. 데뷔 자체가 맥심이었구나. 오, 그렇게 해서 모델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건데 근데 어땠어? 솔직히 이상과 현실에 또 뭔가 갭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문 남성들한테 관심을 받으면 또 거기서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는 법이기도 하고. 아 그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착각하는 부분. 진짜? 무슨 말이냐면 나는 모델 일을 하게 되어서 어떤 취급을 받았던 게 아니라 모델이 되기 전부터 어떠한 대상화가 늘 되는 삶에 익숙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어딜 가서 뭘 하고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그런 일이 너무 익숙했어. 근데 오히려 모델이 되고 나니까 모델님이세요 라고 인정을 해주더라고. 내가 만약에 봐봐 내가 똑같은 핫팬츠를 입고 돌아다녀? 근데 그냥 내가 평범한 사람이야? 이 까져가지고 튀어 보이려고 이런데 모델이에요? 이러면 모델님이셨구나 이러는 거야. 나는 거기서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어. 나는 똑같은 나고 근데 니들은 내가 이것 때문에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겠구나. 오히려 그래서 더 접근 못하는 경우들도 많았어. 그럼에도 반면에 진짜 약간 모델 처먹은 남자들 있지. 많지. 진짜 많아. 진짜 많은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내가 회사에 갔으면 이게 없었을까? 회사에서도 사내 성희롱 성폭행에 직장 상사가 뭐 어떻게 했네 만에 뉴스에 나오고 똑같아. 오히려 거기는 폐쇄된 사회라서 그게 더 심할 수도 있어. 그리고 과연 내가 딴 데 갔으면 달랐을까? 내가 과연 이 일을 하고 있어서 이런 걸까? 난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 오히려 더 심했을 수도 있어. 더 억압받고 더 심하고 더 손가락질 당하고 무슨 일 생겼을 때 그렇게 생겨먹은 너 탓, 그렇게 입고 다닌 너 탓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 꿈은 뭐예요? 궁극적인 건 언제 죽던지 죽을 때 웃는 거. 진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가다 차에 치여 죽어. 그래도 난 내가 웃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뭐 그냥 잘 살았다? 후회스럽지 않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는 할 거 다 했어. 다 했다? 그런 느낌으로? 당연히 아쉽고 슬프고 아프지. 죽기 싫지. 근데 이제 그냥 후련한 거 있잖아. 완성 이렇게 지을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림이 완성됐으니 이제 그림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우리가 어쩌다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 한번 설명 쭉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정말 힘든 바깥 세상이고 밖에는 다 안팎으로 너덜너덜 찢어지고 되게 위험한 곳이고 그런 밖으로부터 내가 나를 안아주고 감싸주는데 여기는 수많은 걸 그냥 다 나요. 옛날에 어떤 시점들에 내가 다 만졌던 그 지금도 막 우는 걸 보면 좋진 않은데 옛날에는 애들이 나보다 커서 내가 얘들한테 잡아먹힐까봐 도망 다녔는데 지금은 내가 얘네를 한 대를 모아서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내가 되어가고 있는 거. 그래서 이걸 외면하고 버릴 수도 있고 한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것조차도 품고 인정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오늘 하루도 버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잘 견뎌봅시다. 이모르였습니다. 정규정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